네, 정치가 있는 저녁 정가는 시간입니다. 광복절 경축사에 대한 여야의 반응과 각 당 소식, 그리고 서성교 건국대 투임 교수 김민하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 이 같은 정치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경축사 취임사에서도 자유라는 단어를 상당히 많이 쓴 바 있습니다만 오늘 경축사에서도 자유라는 단어 33번 나왔다고 하죠.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이 자유라는 용어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 철학의 키워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 취임사에서도 35번 언급이 됐고 오늘 8.15 경축사에도 33번 언급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정치 철학적 키워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대한민국 역사를 자유라는 개념으로 그러니까 소위 말해 개념화 시켜가지고 쭉 설명을 하셨는데요. 우리 자유를 되찾기 위한 독립운동, 오늘이 일제에서 해방된 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유를 되찾았다. 그다음에 자유의 기초가 되는 경제적 토대를 닦았다. 즉 산업화를 자유적 토대를 닦는 것으로 표현을 했고요. 그다음 우리가 이제 민주화, 제도적 민주주의 구축, 쉽게 말하면 민주화인데 민주화에도 자유가 기초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또 세계적으로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세계 시민의 자유를 지키고 확대하는 방향으로 앞으로 대한민국 가야 한다. 이제 미래 비전도 설정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자유만 강조하다 보니까 이게 약간의 이제 불평등 구조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말미에는 서민과 약자를 위한 지원을 하겠다.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겠다. 또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양극화인데 이 양극화,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 그래서 자유, 평등, 박애 이게 근대 혁명을 일으킨 프랑스 혁명 3대 구호인데 거기에서 보수는 자유를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근본적인 가치고 또 우리 신체의 자유, 사상과 언론과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또 나아가서는 소극적 자유에서 이제 적극적 자유, 경제적 자유까지 해야 된다는 것으로 자유 개념을 보수 쪽에서 해석하고 있는데 이거를 대통령이 잘 수용해서 했고 자유를 강조하다 보면 이제 평등이 좀 훼손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서민, 약자, 장애인, 또 사회적 갈등에 대한 해소 이런 것들 포괄적으로 잘 표현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자유라는 키워드를 이제 주제어로 해서 독립운동도 이제 이 자유를 쟁취하는 과정으로 해석을 했고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 취약계층 약자에 대한 보호 양극화에서도 이제 자유라는 개념으로 이제 또 설명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뭐 윤석열 정권이 자유, 인권, 법치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이 어떤 정권의 브랜드 가치를 내세우는 것에 대해서는 뭐 그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고 긍정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정권이 뭘 하겠다라는 것을 국민들에게 쉽게 각인시켜 줄 수 있는 수단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겠는데 문제는 이제 이런 것들을 너무 전방위적으로 모든 것에 대해서 이틀로만이 접근하게 되면은 사실 일정 부분은 좀 뭐랄까요 혼동이 생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부작용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예를 들면 오늘 광복절 경축사에서는 이런 틀이에요. 그 독립운동을 자유민주주의를 쟁취하기 위한 그러한 투쟁으로 평가를 하면서 그러한 과정이 오늘날에도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즉 이 우리의 뭐 산업화라든가 민주화라든가 이런 과정 쭉 관통하는 그러한 정신이다라고 이제 강조를 했는데 이게 자유민주주의라는 게 말 자체에 담긴 의미하고 그동안 사용되어 온 의미하고의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흔히 자유민주주의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 북한이 내세우고 있는 공산주의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반대의 의미로 이제 사용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경축사에도 그러한 맥락으로 사용된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될 수 있냐면 독립운동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독립운동 과정에서는 당연히 이제 뭐 사회주의 성향의 독립운동가들이나 이런 분들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 일제로부터 독립하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 좌우가 따로 없었던 시기가 있었던 것인데 그리고 그 시기를 지나고 북한이 전쟁을 일으키고 하면서 이게 이제 이 민족의 분단 이런 걸로 이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런 역사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사회주의 성향의 독립운동가들이나 이런 분들도 당연히 우리 체제가 인정할 수 있고 포용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들이 지금까지 많이 얘기가 돼 왔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소 위축될 수 있는 그런 경축사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게 과거 보수 정부에서는 비슷한 맥락에서 이게 건국절 논란으로 좀 확대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예. 근데 이번에는 다행스럽게도 이 건국절 논란까지는 이제 의식을 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건국절의 필요성이나 이런 걸로는 가진 않았고 대신에 이제 이전의 독립운동 과정을 자유민주주의 쟁취 과정이다라고 의미를 달리 해석을 한 거거든요.
그런 어떤 노력은 인정할 수 있겠는데 다만 여전히 혼란스러운 부분들은 남아 있어서 앞으로 좀 여러 가지 논쟁이나 좀 논의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제 경축사 내용은 이렇게 뭐 대북 메시지라든가 한일 관계라든가 그리고 이제 우리 현대사의 어떤 큰 틀에서 자유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이제 설명하는 그런 그 메시지가 대부분이었고 사실 이제 이 정부와 이 여권이 대통령 지지율을 비롯해서 뭐 당 내용을 비롯해서 좀 위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이 전국을 돌파할 것인가 이게 이제 관심이고 오늘 이게 경축사도 있습니다만 모레는 이제 이 윤 대통령의 100일 계획이 그 기자회견도 예정돼 있죠. 거기서 뭐 어떤 그 메시지가 나올지는 저희가 이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 자, 이런 상황에서 오늘 이제 여론조사가 나온 게 또 하나 있었죠.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리얼미터에서 조사한 건데요. 그 전주보다는 한 1%포인트 정도 이제 긍정평가가 좀 오르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지난주 29.3%에서 이제 오늘 조사 결과로는 30.4%, 1.1% 포인트가 상승했는데 네. 통계학적으로는 큰 의미가 없다고 볼 수 그렇죠. 있습니다. 오차 범위 왜냐하면 내니까. 오차 네. 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정치적으로는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두 달여 동안에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도가 계속 하락해 왔거든요. 이 하락 추세가 멈추었다. 그리고 그 리얼미터 조사를 보면은 마지막 한 3일 동안에는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여왔거든요. 만약에 주말을 지나고 다시 조사를 한다면은 이 추세를 보면은 조금 30% 초반으로 회복할 가능성은 있어 보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지지도가 하락을 멈추고 정체하고 다시 반등할 기미를 보이느냐?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이 한 5일간 휴가를 갔다 오면서 도어 스태핑에서 대국민 메시지로 국민의 뜻을 받들겠다. 그리고 초심을 돌아가겠다. 이렇게 본인이 입장을 밝히면서 국민들의 기대를 약간 회복하는 그런 입장을 취하면서 조금 반등이 됐다고 보여지고요. 또 그동안에 논란이 됐던 박순애 교육부 장관이 사퇴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책임에 대해서 잘못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장관이 사퇴함으로써 인적 쇄신이 있을 수 있다는 기대감을 보여줬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도가 조금 하락이 멈췄는데 그러면 과연 앞으로 얼마만큼 올라갈 것인가 이게 과제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본다면은 한 25%에서 35% 박스권에서 조금 왔다 갔다 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고요. 만약에 그 박스권을 탈출해서 더 올라가려고 하면은 국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대통령실에 대한 전격적인 인적 쇄신, 또 그다음에 국정에 대한 어떤 노선의 변화, 그다음에 이제 말씀하신 대로 8월 17일 날 100일 대국민 기자회견에서 본인이 대통령이 되어서 하고자 하는 국정 과제와 또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해서 세밀하게 국민 앞에 소상히 밝히고 조금 신뢰를 회복할 수 있고 또 여권에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이준석 전 당대표의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되면은 저는 30% 중반대 이후로 다시 회복할 가능성은 상당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몇 가지 요인들, 이를테면 이제 이준석 대표의 주말 기자회견과 관련한 이 민심의 흐름은 저 여론조사에는 반영되지 않은 겁니다. 기간상으로 네, 그렇습니다. 보면. 그리고 이제 이준석 대표가 이제 뭐 윤핵관 이른바 윤핵관을 비롯한 세력과의 어떤 그 전면전을 좀 예고한 상황이어서요. 과연 이게 당 내용이 이제 단기간에 수습될지도 좀 불확실한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악재들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휴가 중인 상황에서도 악재들이 계속 있긴 했습니다. 그리고 비가 많이 왔고 거기에 대한 대응이 이제 제대로 됐느냐 이런 논란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이 좀 악재들이 있는 상황 속에서도 어쨌든 하락세가 좀 멈췄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는데 이런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대통령이 취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정권이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하면은 적어도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투표를 했던 사람들은 기대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분명히 기대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이전까지의 과정에서 그 기대를 할 만큼의 어떤 그런 모양새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지지율이 낮아진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제 기대하고 싶은 마음이라는 좀 좋은 조건이 일정 정도 정권 초기에는 적용될 수밖에 없어서 이 지지율의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는 게 어느 정도는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담담하게 간다고 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도 지금 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정 부분은 반등할 가능성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게 국정 운영에 있어서 충분한 어떤 효과적인 어떤 그런 동력이 될 수 있느냐 이건 또 다른 문제거든요. 지금은 워낙 이제 지지율이 많이 하락을
시작을 해서 30%대로 회복만 해도 뭔가 이렇게 좀 괜찮아지는 거 아니냐라는 기대를 가질 수 있는 것이지만 냉정하게 얘기해서 취임 초기에 30%대 지지율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거 상당한 경고등이 켜져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난국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갈등 유발적인 그런 정치가 아니고 민생과 경제를 위해서 국민 통합적이고 그 민생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무엇이든 양보할 수 있다. 이런 태도를 내비쳐야 되는데 여기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게 바로 이 당내 내용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이것을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힘으로 이제 좀 짓누른다든지 이른바 이제 당내에서 이른바 윤핵관 뭐 이렇게 부르는 사람들이 뭐 이 충성 경쟁을 통해서 이것을 회복하려고 한다든지 그렇게 해갖고는 회복되는 게 아닌 거고요. 오히려 이준석 대표가 얘기하고 있는 지금 이제 이 대통령실이 뭔가 잘못 가고 있고 그것이 어떤 어떤 지지율의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그것을 바로잡으려면 당이 쓴소리를 해야 되는데 쓴소리를 하지 않고 자기를 밀어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얘기가 좀 뭐랄까요? 그런 얘기가 안 맞는 얘기다라는 걸 보여줄 수 있을 만큼 윤석열 대통령이 스스로 내가 이만큼 변화했다. 내가 이만큼 잘할 수 있다. 이거를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27일 날 나올 100일 이 기자회견의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하고 거기서 정말 국민의 기대를 다시 불러일으킬 수 있는 메시지가 나온다면 당 내용 상황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상당히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정리하면 이제 이 지지율 대통령 지지율의 그동안의 하락세는 좀 주춤하는 그런 그 모습을 보였는데 오늘 이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일단 좀 추이는 좀 더 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분 말씀하신 대로 사실 17일 그 기자회견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인적 개편 앞으로 이제 인적 개편 내용이라든가 국정 운영 그 기조의 변화라든가 이거를 이제 이 국민들이 그 내용을 좀 보고 판단하자 이런 의중도 좀 들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주에 이제 흐름을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근데 공교롭게도 말씀하신 데 이준석 대표와 관련된 그런 이 당내 내용 상황도 굉장히 중요한데 17일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회견이 예정돼 있고 같은 날 이준석 대표의 이른바 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게 있죠. 그와 관련된 법원의 이제 신문 기일도 17일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그날 뭐 이준석 대표가 직접 그 참석을 할지는 이제 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 이 대표가 이제 참석해서 또 뭐 나와서 발언하는 내용도 있을 것이고 이 두 가지의 이 뉴스가 동시에 발생하는 그런 시점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그 메신저의 혼란이 상당히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물론 국민들과 언론은 대통령의 취임 100일 기자회견 더 관심이 많을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런데 이준석 전 대표의 법원 가처분 기각이냐 인용이냐 그것도 상당히 관심 대통령의 지지율에 굉장히 중요한 경우에 따라서 17일 날 바로 결정을 내리는 것도 배제할 수 없습니까? 예, 아마 그 판사가 내용을 이제 파악을 했을 거고 네. 그날 아마도 이제 채권자가 이준석 전 당대표고 채무자가 조희영 비대위원장입니다. 네. 그래서 아무래도 이준석 전 당대표는 직접 그 심리에 참여할 가능성이 많고요. 예. 조호영 비대위원장은 아마 대리로 변호사를 내실 것 같은데 그 생생한 장면에서 이준석 전 당대표가 또 하고 싶은 이야기를 많이 할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자극적이고 상스러운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면은 또 그게 국민을 자극하는 또 언론의 보도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조금 정리정돈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제가 보기에는 법원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인용될 것보다는 기각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전통적으로 법원에서는 정당 내부의 의사결정 과정에 대해서 관여를 하지 않는 그런 입장에 있고 또 두 번째로는 이번에 조금 무리수는 있었지만은 그래도 상임정국위원회, 정국위원회를 개최하면서 당헌 당규를 개정하면서 이 비대위 출범과 비대위원장을 선임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을 봤을 때 과연 윤석 전 당대표가 낸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거냐 좀 그런 가능성은 좀 희박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준석 당대표는 기각이 되더라도 계속해서 정치적인 투쟁을 하면서 외곽에서 싸우겠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자기를 지지하는 당원들을 모으고 또 온라인 플랫폼을 모으고 또 책을 출간하면서 본인이 밝히지 못하는 자세한 내용들을 다 비화로 스토리로 책을 발간해내면은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에 상당한 타격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 문제인데 결국은 이 지금 문제의 중앙에 서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정확하게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습니다. 세 가지 전략이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첫 번째로는 그냥 정당의 문제니까 무시하고 이준석 전 당대표가 법원의 문제, 검찰의
그 경찰 조사도 있으니까 그런 문제에 맡겨두고 서서히 정리하는 방안이 하나가 있을 거고, 아니면은 대통령이 좀 포용 전략으로 그동안 고생하고 수고 많았는데 조금 쉬었다가 돌아오면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좀 정리하는 것도 하나의 방향이 될 수 있고요. 아니면은 이준석 전 당대표가 이번에 기자회견을 보면은 당의 기강을 무너뜨리고 당내에 굉장히 혼란을 가져왔단 말이에요. 이것도 윤리위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차원에서 다시 윤리위원회에서 이준석 전 당대표를 좀 과감하게 정리하는 것, 이 세 가지 방안 중에서 윤석열 대통령이나 또 주호영 이번에 비대위원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나서서 정리할 필요가 있고요. 어제 그저께 이준석 전 당대표 기자회견을 보면은 윤핵관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공격을 많이 했지만은 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오해의 소지가 많다. 중간에서 이간질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리고 세 가지 전제 조건을 내세웠습니다. 첫 번째는 윤핵관들을 정리해라. 적극적인 인적 쇄신을 해라. 그 다음에 그 대선 동안에 발표한 정책 공약을 실천할 의지를 표명해라. 이런 세 가지 전제 조건을 내세운 것이라고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당내에서 또 대통령이 과감하게 조금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 있고, 이렇게 법정 소송, 정치적 투쟁으로 가게 되면은 결국은 저는 둘 다 손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정치적인 문제는 정치적으로 풀어 나가는 게 올바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방금 말씀하신 이제 이 법원이 어떻게 이 가처분 신청 내용을 인용할지 기각할지 여부는 사실 전통적으로는 뭐 그런 측면도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이제 담당 판사가 최근에 비슷한 사안에 대해서 좀 다른 이제 이 결정을 내린 적도 있다는 건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제 뚜껑을 열어봐야 될 것 같고요. 단언할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나서서 뭐 결자해지를 좀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의견도 일각에서는 좀 나오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지금 이준석 대표가 이른바 이 전면전 그리고 윤핵관을 상대로 끝까지 싸우겠다고 지금 선언한 가운데 좀 그 여론전에 지금 나설 김이거든요. 여기서 어떻게 이 부분을 이제 풀어갈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다른 거에 대해서는 이제 뭐 당의 여러 가지 사정에 대해서 일일이 얘기하는 거는 뭐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지만 네. 그 메시지에 대해서는 풀고 가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권선동 원내대표한테 이 메시지를 보낸 것이 공개가 돼가지고 논란이 된 거잖아요. 근데 예.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 메시지는 대통령이 보낸 것인데 그것이 뭐였는지에 대해서는 직접 설명을 들은 바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설명을 하는 게 좋고, 그다음에 나머지 문제들 뭐 이준석 대표가 기자회견을 하고 책을 쓰고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지금 서 교수님은 이제 어떤 폭로성 어떤 출간이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뭐 좀 극언이나 이런 것들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전망하셨지만, 이게 저는 뭐 폭로라든지 국민의힘이라는 당을 이준석 대표가 뭐 망하게 한다든지 뭐 그런 데 초점이 맞춰질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렇다기보다는 아젠다 세팅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아젠다를 중심으로 해서 당이 어떤 전략을 취하는 게 더 좋은가를 중심으로 지금 주장을 하겠다는 거에 가까워요, 이준석 대표 얘기는. 근데 그 주장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이준석 대표 스타일의 어떤 여러 가지 무슨 뭐 정제되지 않은 표현이나 이런 것들이 아마 나오겠죠. 근데 그런 거에 일일이 반응할 필요는 없고, 이준석 대표가 중도층을 잡아야 되고 스윙보터를 잡아야 되고 젊은 층을 잡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는 틀린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네. 다만 그 방식에 있어서는 이준석 대표의 전략이라는 것도 갈등 유발적인 전략이거든요. 방향이 뭐 다를 뿐인 것이지.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이런 이준석 대표 변수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뭐 이렇게 나서가지고 풀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기보다는 윤석열 대통령이 훨씬 더 포용적으로 가더라도 중도층 잡을 수 있다라는 그러한 정권의 어떤 흐름을 스스로 창출하면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보면은 지금 다소 주호영 비대위도 그렇고 지금 대통령실의 분위기도 그렇고 이 9월, 10월 달에 국정감사라든지 그다음에 검찰 수사라든지 굉장히 이전 정권이나 민주당에 해당하는 어떤 민주당 인사들에 해당하는 여러 가지 변수들을 놓고 이 상대편 때려가지고 우리 편 단결시킨다라는 그러한 전략을 상정하고 있는 게 아니냐. 라고들 하는 언론의 지적이라든가 전망이라든가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은 여전히 갈등 유발적이고 여전히 이제 좀 혼란을 초래하는 그런 방식의 전략인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는 오히려 이거에 상관없어 보이지만 이준석 대표가 계속 저렇게 가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대비 효과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포용적으로 가는 전략이 오히려 필요한 것인데 그런 전환을 할 수 있느냐가 저는 굉장히 관건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뭐 사실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그 강훈식 그 의원이 뭐 단일화 없이 중도 사퇴를 한 상황이죠. 민주당도 사실은 전당대회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지금 뭐 어대명이 아니고 확대명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오늘 시간이 다 돼서 민주당 얘기는 뭐 저희가 자세히 못 다루겠습니다만 민주당도 비대위 상황에서 지금 급박하게 지금 상황이 계속 좀 전개가 되고 있고 여당 지금까지 저희가 얘기한 대로 앞으로의 한 주 정도 그리고 앞으로 이제 이 일정 기간 상당히 좀 많은 좀 변수가 기다리고 있을 것 같습니다. 잘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성교 건국대 특임 교수 그리고 김민아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